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배나TV를 아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가 어려운 제작비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채널 멤버십이라는 특별 회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출연진과 실시간으로 소통, 채팅, 광고 없이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채널 멤버십 월 정액료는 한국 기준 약 5,000원입니다. 활발하게 소통하는 실시간 방송 만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가입과 참여, 후원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탈탈탈, 대한민국에 전착하신 탈북민들의 힘들고 아팠던 기억을 탈탈 털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게스트는 이연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중국으로 강을 건너서 친척집으로 연락을 하는 시점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맞아요. 네. 2008년 4월이고 26살의 나이였죠. 혼자. 그때부터 이제 2010년 12월까지 약 3년간 중국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케이스로 친척분 댁에서 함께 지내셨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그래도 쉽게 중국에서 살았다고 보면 되죠. 다 어렵게 뭐 인신매매 걸려서 뭐 시집가고 이렇게 안 살아서. 그러게요. 예,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연히 들어간 그 집에서 바로 연락을 해줘서 뭐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고맙게 그런 일이 없어서. 또 친척분들도 가까운 연길 쪽에 사셨다고 하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 마중하러 오신 거예요? 예, 친구분이랑 같이 택시 타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옷 다 바꿔 입고 얼굴이 거울을 보니까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넘어오면서 그 막 철조망 같이 대충 해놨던 거기 긁히고 아카시아 나무에 긁히고 넘어지고 해서 뭐 멍들고 찢어지고 얼굴이 아주 엉망이어갖고 저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거 아픈 것도 몰랐는데 되게 얼굴 다 찢어지고 그렇게 많이 했대서 이제 그 어촌 당숙분이 이제 옷이랑 가지고 왔는데 이게 북한의 사람은 다 못 먹어서 다 마른 줄 아나 봐요. 정말 애 옷을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정말 요새도 많이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나는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날씬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거든요. 정말 조그만 옷을 가져와가지고 걔 옷 비벼 입는데 삼촌분이 하는 말이 너는 북한에서 안 굶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만난 친척이었어요? 예, 처음. 네. 그렇구나. 그 전에는 그분의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저희 집에 예전에 오셨었어요. 북한을 방문하셨구나. 북한에서 그때 이제 할아버지 금방 돌아가시고 2004년도인가 5년도쯤에 오셨었는데 그때는 그분을 본 게 아니고 그분의 아빠 엄마를 봤던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봤던 거니까 그분은 처음 보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그 친척이라는 게 엄마 쪽 친척인 거죠. 엄마, 고모 자식들. 그 집에서 이제 당분간 같이 살게 됩니다. 그 집으로 가서 어떻게 중국 생활을 뭐 하고 지내셨어요? 그러게요. 한 1년은 정말로 삼촌 꽁무니만 절절절 따라다닌 것 같아요. 혼자서 어디 나가는 게 겁나서 못 나가겠고 여기는 연길도 아무리 시내라고 해도 북한 보이고 많이 다닌다고 너가 말을 몰라서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정말 집에만 계속 있고 삼촌이 식당 가면 같이 식당 가서 밥 먹고 이런 정도? 1년은 정말 그렇게 살았고요. 2년쯤 돼가니까 조금 이제 내 앞에 말을 중국말을 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되니까 다 하고 싶어서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일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숙모가 아는 친구분이 이제 허브집을 하는 거기서 그때 당시는 정말 최저 월급이었어요. 중국 돈 6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통 사람들이 1200 정도 받을 때예요. 월급? 그러니까 나는 1200 위안? 1200 위안 정도 받을 때 반 정도. 근데 그것도 좋았어요. 내가 뭘 해서 내가 혼자 돈을 벌었다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뿌듯하고 집에만 있었으니. 북한에서는 내가 뭘 해도 내가 일을 나가도 월급이라는 걸 안 주는데 이거 내가 뭘 하니까 돈을 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은 월급 제대로 내가 해서 받은 월급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 빨간들 한 장 한 장 이렇게 모으는 재미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5,000위안 정도를 모아가지고 이제 한국 오기 전에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엄마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이야, 열심히 일하셨네요. 근데 호프집에서 일하시는 것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처음이잖아요. 그런 일을 해보는 거는. 처음이죠. 예. 처음인데 이제 예전에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가끔씩 엄마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럼 비슷한. 예,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는 술 이름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찾는 술 이름, 맥주 이름 이런 것만 기억을 하고 그리고 거의 이제 그 조선족이 하는 식당에는 정말 조선족만 오더라고요. 정말 한족이 이렇게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한 말만 알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 돈을 모을 수가 있었던 게 거기서 뭐 월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산 게 아니니까 그 돈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친척분 집에서 사니까 내가 돈 모으면 내가 돈 꼬기꼬기 모아서 되니까 먹고 자고는 다 다 친척분들이 하니까 해결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돈도 보내고 사실은 거기서 계속 사실 생각이었던 맞아요. 거예요. 원래는 한 1년 정도 됐을 때 삼촌분이 그러셨어요. 중국으로 그러니까 중국에 계속 있으면 이게 뭐 단속되는 것도 있고 허구도 안 좋으니까 다들 한국 간다고 하던데 한국 가겠냐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알아봐 줄게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내가 그 생활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너무 편하고 돈도 벌어봤고 너무 자유롭고 누가 나오라 들어가라 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은 거죠. 북한 생활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자유롭고 좋았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맛본 자유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북한은 정말 앞뒷집이 뭐 하는지를 감시받는 느낌으로 살았거든요. 항상. 근데 중국에 오니까 정말 옆에 집에서 살인나도 모르겠어요. 간섭을 안 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에 만족을 해서 안 간다고. 나 한국 갈 필요 없는데 안 가는데 나 여기서도 웬만큼 돈을 벌고 돈 벌어 집에 보내주면 되지.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가족분들이 남아있고 있으니까. 하니까. 한국으로 간다고 하면 멀리 떠나가지고 집하고 연결을 못하겠다는 못하랴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럼 편한 대로 해서 이제 한 2년이 지나가는 어느 시점에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허브집으로 이제 공안이 왔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뭐 신분증 검열을 하거나 해서 나를 잡아간 게 아니고 그냥 와서 너 나와 이렇게 잡았거든요. 누가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어머. 근데 저희 삼촌 친구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 삼촌 친구랑 삼촌당 좀 이렇게 장사 이런 좀 거래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틀어지면서 어디 혼나봐라. 이혼했다고 신고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복종시키지 말고 혼만 내줘라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일반인이 아니고 중국의 이제 보위부 같은 안전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전국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복종시키려고 잡아간 게 아니고 헌주를 좀 내줘라고 해서 잡아간 것 같은 느낌을 들은 게 뭐냐면 허프집에 와서 너 나와 해서 나가니까 차 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핸드폰 뺐고 다 뺐고 아무 연락도 못하게 하고 이제 계속 차를 타고 가는 영종 어디 무슨 파트 쪽으로 갔는데 그냥 나를 앉혀놓고 한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얘들이 뭘 쓰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가는 건데, 가만 앉혀놓으니까 얘들이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 같진 않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무런 조사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앉혀놓는 거예요. 물만 한 병 떡 주고. 그래서 계속 있는데, 한 6시간, 7시간 좀 되니까, 이제 전화기를 내 거를 켜주면서, 전화해. 삼촌한테. 사람 눌러봐. 그래서 이렇게 눌렀더니, 통화하더라고요. 저희 삼촌랑 둘이서. 막 통화하더니 이제 1시간 반 정도 더 있으니까 삼촌이 왔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나가래요. 가래요. 삼촌 따라. 근데 정문으로 나가지 말고 창문을 띄워놓으면서 나가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가야 되냐 그랬더니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정문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창문 띄워서 내가 도망쳐가는 것처럼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내가 왜 나가냐고 정문 삐삐삐 나갔어요. 배짱 쓰면서 나갔더니 삼촌 나중에 하는 말이 돈 7,000위안 주고
뭐 술, 담배, 무슨 뭐 이런 거 들어도 요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갖다 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000위안이면 어느 한 정도예요? 6개월치 월급?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근데 예. 큰 돈이죠. 큰 돈이네요. 그죠, 그쵸. 예, 한 3개월, 4개월 일을 해야지 버는 돈이니까. 4개월 예. 그 돈을 물고 예. 풀려났군요. 그래서 많이 부른 게 아니래요, 거기에. 그래요? 예. 그런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현희님은 거의 한 12시간을 갇혀 있었어요. 거네요. 예,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뭐 져서 쓰고 전혀 그런 것도 없고요.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은 나를 어디 북한으로 북송시킬 건 아니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가만 앉혀놨었어요. 풀려나서 이제 삼촌댁으로 다시 네, 돌아갔어요. 다시 갔죠. 네.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약간 삼촌한테 미안함이 생길 정말 미안했어. 예. 그리고 너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에 가만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집에만 있는데 답답해 죽겠는 것도 죽겠는 거고 삼촌한테 참 미안하고 한 번 또 일이 있으면 또 나를 또 꺼내려면 또 돈을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서야 이제 신분이 예. 이게 완벽한 자유가 아니라는 걸 그때 아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냥 지금 자유로운 게 아니구나. 진정한 자유가 아니구나. 예. 그래서 가야겠다. 그리고 또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연길에서는 위성 같은 걸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하면 한국 방송. TV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서 많이 엄청 많이 봤고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한국을 가려면 한국어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뉴스도 되게 많이 봤고 그리고 이게 한국 그 예능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봤어요. 네. 혹시 탈북자가 나오는 방송은 보셨어요? 아니 그때는 그거는 못 봤어요. 보셨고 네. 한국에 그때면 이제 탈북민이 많은데 네. 2010년이면 네. 그 정도로 많이 살고 있다는 거는 모르셨어요? 예, 몰랐어요. 모르셨고. 예, 몰랐고 그냥 가서 한국에서 살려면 말이라도 제대로 통해 살지 않겠나 싶어서 열심히. 계속 뉴스 보고 예능 프로 보고 엄청 많이 했었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예. 그리고 그 다음 해 이제 11월 달인가에 제가 나 가겠다고 해서 그 여름부터 삼촌이 손을 난 것 같아요. 브로커 찾느라고. 예, 브로커 찾느라고 네. 준비하다가 이제 겨울쯤 돼서 이제 선 하나 있으니까 가라 그래서 11월에 출발을 했죠. 그렇게 출발을 해서 이제 다른 분들처럼 예. 뭐 심양 뭐 어디 맞아요, 거쳐서 맞아요. 라오스 태국 거쳐서 이렇게 네. 오셨다고 했는데 기억나는 일행분들이 좀 있다고 써주셨어요. 70대 할머니 한 분, 예. 그리고 진짜 또 고령인 할머니. 예. 어령이 70대. 100일 된 아기와 같이 탈북한 어머니도 예. 있었다고. 맞아요. 이분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으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령이시고 갓 난 아기를 업고 오는데 열차를 타고 광명까지 가는데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남남인 거죠? 모르는 사람. 100일짜리 아기와 엄마, 그리고 예. 70대 할머니, 또 이현이는 예. 또 다른 뭐 이렇게 직행, 남- 그냥 곧장 북한에서 지금 넘어오는 사람으로 한 20명이 같이 한 열차를 타고 오는데 중국말을 아는 사람이 한둘밖에 없고 다 직행이고 막 이런데 갑갑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무리로 지어 가다가 네. 정말로 잡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들이랑 같은 일행인 티를 안 냈어요. 솔직히. 겁나서. 잡힐까봐.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떠난 신명에서 만난 언니가 한 분이 있는데 지금도 같이 연락하고 많이 지내는 언니인데 그분이랑 언니하고 둘이서 저 그 일행이랑 아닌 척하고 열차를 타고 왔거든요. 예, 정말로 20명이 탔는데 그 직행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그렇죠. 곧장 넘어오는 학교를 금방 졸업도 채 안 한 애가 얼마나 애가 막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러니까 너무 좀 겁났어요, 솔직히. 그쵸, 예, 그쵸. 20명이 오는데 너무 티가 나고 예. 또 북한 그래서 사람이라는. 아니 이렇게 이거는 위험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데리고 올까? 좀 조금 데리고 오면 되겠는데 네. 왜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올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왔어요. 불안하게. 불안했어요, 정말로. 근데 위험한 순간은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열차를 타고 또 무슨 뭐 트럭 같은 거를 타고 버스 타고 엄청 많은 걸 걸쳐서 이제 광명까지 왔는데
산을 넘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이제 1시간 반 정도를 넘으면 그 산 얘기 많이 들었죠. 라오스에서 이제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차 타고 내려가면 된다고 해서 정말로 1시간 반을 걸을 줄 알았는데 5시간을 걸었어요. 헤매가지고. 예. 이게 라오스, 그러니까 광명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라오스에서 이렇게 선 맞으셔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무슨 게 있더라고요, 브로커들이. 근데 그 젊은 남자애가 브로커가 라오스인 것 같아요. 근데 산을 넘는다는 애가 쪼리 신발을 신고 산을 넘는데 길을 잊어먹었나 봐요, 걔도. 그러니까 걔는 자기가 아는 길로 분명 내려갈 것이라고 쪼리 신고 왔겠죠. 그러니까 걔도 자기가 길을 잃어먹어서 그 쪼리 신고 그 험한 그 산길을 5시간을 넘었는데 저는 11월 달에 떠났으니까 손모술 입고 떠나잖아요. 패딩. 예, 그거 다 입고 정말 겨울옷 입고 짜면 물 나오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짐도 많으셨어요? 저 정말 짐 많았거든요. 뭘 들고 오셨어요? 중국에서 아까운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가면 거기는 여름이라고 하니까 여름 옷을 챙겨야겠고 그다음에 또 겨울 또 옷이 또 겁나 무겁냐고요. 두꺼우니까 몇 벌만 해도 이렇게 한 배량이 되잖아요. 그럼 옷을 걸치고 신고 구두 신고 구두를 왜 신었냐고 그랬어요. 구두를 신고 오니까 넘어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아니고요. 나랑 같이 오던 언니는 그 어그부츠 같이 그런 걸 신었는데 미끄러워서 계속 넘어지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 아니더라고요. 라오스 산은 이게 열대야라서 풀이 너무 우거진 거예요. 길이 없더라고요. 그거를 1시간 반이라고 하더니 5시간을 넘는데 나는 그 애기가 울까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100일 된 애기 업고 오는 엄마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울면 어떡하지? 망하는 거지? 우리는 저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고 저 할머니 못 따라오면 어떡하냐? 버리고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용케 다 따라오더라고요. 할머니도 70이 넘으신 할머니인데 주변에서 다들 챙겨주셨나 봐요. 근데요 내 코가 속자라 남을 챙길 겨를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 5시간 산을 넘는데 내 몸에 제가 지고 있는 배낭 버리고 싶을 심정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할머니를 챙길 새가 없었거든요. 근데 잘 따라오셨어요. 할머니가. 이야, 할머니도 정말 이를 악물고 오셨나 봐요. 초인간적인 힘으로 할머니도.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 아기들을 넘어올 때 울까봐 수면제를 먹인대요. 많이 역시. 네, 그래서 울지를 않으니까 수면제 먹였어요라고 말은 물어봤는데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한 번도 안 울었어 애가.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업고 오는 애는 그렇다 치고 근데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힘들까 싶은데. 그럼요. 어린아이도 아까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학교 다니는. 학교 막 졸업하고. 예. 그래도 걔들은 그래도 17, 18살이니까 잘 그래도 따라오고. 예. 그래도 위험한 고비 없이 그 산을 5시간 헤맸지만. 네. 그렇게 해서 라오스에 도착을 하셨어요. 네. 그 뒤로는 어떻게? 그래서 산을 내려오니까 트럭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1톤 트럭 같은 그 트럭이 대기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제일 나이 드신 할머니를 운전석에 앉히고 다 지금 그 땀 뻘뻘 흘린 상태에서 그 트럭에 다 앉았는데요. 어떻게 산을 오르다가 내려다 산 정상에 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산을 넘어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라오스는 또 비포장도로라서 다 흙이더라고요. 꺼벌랑 내려오는데 그 트럭 뒤에 그 지금 트럭에 다 탔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먼지가 팍이니까 그 땀난 얼굴에 먼지가 다 뒤집어쓰고 사람이 몰골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또 패딩 입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소모를 입었는데 거기 다 그 흙이 다 뒤집어 씌워져갖고 머리고 얼굴이고 사람이처럼 보이는 게 한 명도 없어요. 다. 아이고. 그래갖고 차가 막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휘청휘청 계속 꺼물꺼물 내려와서 엄청 많이 내려와서 그다음 동네에 사람들이 좀 있는 그 마을에 차를 세웠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는 흙을 너무 뒤집어져가지고 이 머리가 다 흙이고 등이 다 흙인 거예요. 그냥 20명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우르륵 내리니까 다 보죠. 거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내렸다고. 옆에 뭐 겨누질 하지 말고 그냥 강 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강 쪽으로 쭉 갔더니 기다란 배 이렇게 쪽배 기다란 배 거기 10명씩 앉으래요. 2번에 다 넘어가야 된다고. 10명이 앉았더니 손을 이렇게 대지 못하겠더라고요. 물에 꽉 차서 찰랑찰랑 정말 이렇게 하면 탁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10명이 앉았는데 그 메콩강 말씀하시는 예. 찰랑찰랑 그래서 일단 차를 그 배를 타고 건너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뒤집어질까봐 숨도 못 쉬고 이렇게 하고 찰랑찰랑 하고 넘어가서 이제 10명이 내려서 또 10명 와서 20명이 내려서 그 다음에 거기서 옷 다 바꿔 입는 거죠. 더우니까 도저히 못 차겠고 머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옷 다 버리고 겨울옷 입었던 거 다 버리고 여름옷 다 갈아입고 그렇게 하고 이제 대충 머리꽁지 메고 아주 그지꼴로 해가지고 경찰을 찾아간다고 갔는데 잘못 찾아가가지고 무슨 수비대? 국경수비대? 뭐 그런 데 잡힌 거예요. 경찰이들하고 갔더니 국경수비대래요. 그러면서 대충 정말 영어도 머리꼬리 없는 대충 알아듣는 영어를 막 걔들이 하는데 대충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너네가 지금 있는 치앙라이고 여기가 방콕인데 일로 가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일단은 너희들이 마약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들어오래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들어가서 몸수색을 다 하는 거죠. 되게 치부감을 느꼈어요. 엄청 심하게 몸수색을 만져요.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진짜구나. 네. 그리고 옷을 벗겨요? 어느 속옷에 뭘 숨겼나 싶어갖고 다 만져보는 거예요. 일단 다. 그리고 이제 나오면 대충 그 사람들이 이제 몸수색을 다 했으니까 한 사람당 돈이 얼마씩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돈이 얼마 드니까 한 사람이 얼마씩 내라. 그럼 내가 여기 보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방콕까지 가는 차를 태워준다고 해서 돈을 냈는데 그 차가 선 곳이 치앙라이 시내인 거예요. 그 시내로 내렸어요. 경찰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찾아가진 않고 우리 방콕까지 가자. 방콕까지 가야지. 거기 대사관이 있다고 하더라. 또 누가 또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가자. 또 버스를 탔어요. 타서 방콕 가는 버스 타고 가다가 중간에 잡혔죠. 제대로 잡히신 거예요? 네, 이번 제대로 잡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몸으로 떼우겠냐 아니면 돈을 내고 그냥 나가겠냐. 근데 그 10명, 그 20명, 10명 흩어져가지고 배 2개 타고 나갔으니까 10명 따로 갔는데 10명을 버리고 나 혼자 돈이 있으니까 나 돈이 이만큼 내가 나 먼저 갈 기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몸으로 떼우자 그냥 해서 이제 몸으로 떼우는 깜빵으로 가서 열흘 동안 몸으로 떼웠죠. 그거 나서 이제 다시 또 무슨 데 또 데리고 가요. 무슨 어디를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자고 다시 이제 또 차를 태워서 가는 게 이제 거기 세계추경소. 난민 수용소로. 몇 명 있던가요? 가니까 한 200명 정도? 200명 놀라셨죠? 놀랬어요, 진짜로. 이렇게 많은가. 북한 사람들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못 자고 이렇게 멀어 누워 자야 되거든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2010년이면 대박. 나는 이렇게 사람 많은지 몰랐어, 진짜로. 놀라다. 어떻게 이렇게 많지? 그럼 그 수용소에 몇 개월 계셨어요? 한 달 조금 더 있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이제 한국 갈 수 있겠다. 그런 심리는 편했어요. 편했죠. 네, 편했어요. 너무 불편할 만큼. 그렇죠. 네, 좀 씻는 거 힘들고 덥고 사람 많고 그래도 이제 안전하니까 마음은 편했어요. 예. 어쨌든 이제 거기서도 국정원 직원들 몇 명 나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어쨌든 한국분이 와서 조사를 하는 거 보면 분명 한국 가겠구나라는 안심이 생기니까 예, 그렇게 뭐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때 본 한국 그 국정원 직원이나 한국 대사관 분들이나 그때 예. 처음으로 한국분 예.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 접한 거잖아요. 예.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냥 그 뭐라 할까? 그냥 내가 많이 알던 사람 접한 것처럼 편한 느낌? 편한 느낌. 자, 그렇게 했다가 2010년 12월에 그러니까 이제 맞나요? 네, 맞아요. 네. 28살에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타셨어요? 네. 비행기 탈 때 느낌은 꼭 물어봐야 되는데. 비행기를 처음 타봤죠. 그렇죠. 네, 처음 타봐서 뭐 말로 많이 하더라고요. 뭐 비행기 타면 막 어지럽기도 하고 뭐 비행기 타면 엄청 무서워서 내릴 때까지 손도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 뭐 근데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뭐 막 비행기가 장난감처럼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편한 마음으로. 네,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공항 도착했을 때가 몇 시였어요? 아침 새벽이 많죠, 네, 그죠? 네. 아침 6시인가 7시인가 쯤인데 겨울이었거든요. 네, 12월 달. 네, 겨울인데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내리니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안에는 여름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좀 나는 제일 처음에 느낀 게 이거 태국의 공기가 너무 안 좋고 이상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에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깨끗한 거예요. 공기가 다르다. 이거 너무 시원하다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좋았고 또 먼저 와 있는 친척들이 가족이나 친척 있는 애들이 엄마들이 마중을 와 있더라고요. 공항에서요? 공항에. 근데 만날 수가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고 그냥 근데 얼굴만. 먼발치에서? 네, 먼발치에서 보는데 자기 엄마라 그러고 막 자기 누나라 그러고 하는데 나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먼저 와서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 사람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버스 타고 인천대교 건널 때 얘기를 해주죠. 이거 대한민국에서 엄청 크게 해서 만든 대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멋있기는 하구나. 그거 바다 한복판으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좀 뻥 뚫리는 이런 느낌의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태국에서 항상 그 철조망 안에 있다가 뻥 뚫린 바다를 보니까 참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왔구나. 네, 맞아요.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시잖아요. 네. 그 전에 건강검진도 다 받으시죠? 예, 맞아요. 건강검진도 처음 아니었나요? 처음이죠. 건강검진 처음인데 고지혈증이 의심된다고 나왔었거든요. 고지혈증이요? 네. 그거는 그래서 운동 부족에 비만이 있어서 있는 나는 그 고지혈증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영양 상태가 너무 좋으신 상태. 어머.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피가 맑아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중국에 있을 때 친척분 댁에만 있어야 되니까 운동을 못 하죠. 운동도 못 했고 계속 먹으려면 다니고. 또 가족 중에 첫 번째로 오셨고 또 군인 출신이시고 조사를 좀 길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는 한 3일 정도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3일 정도만. 예. 뭐 특별히 힘들거나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힘들고 그런 건 없었는데 똑같은 거를 계속 써야 되니까 마지막엔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거 글씨 이렇게 많이 써야 되나 이런 생각에 좀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그 국정원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더운 데 방콕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코감기가 살짝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무실을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젊은게 가서 나 치료받겠다고 서 있기가 창피해서 돌아왔거든요. 치료 안 받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독방 들어가서 일주일 좀 넘게 있었더니 코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코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축농증이 심하게 온 걸 몰랐어요. 그냥 코감기인 줄 알고 그래 코감기인데 낫겠지 했는데 이제 그게 축농증으로 확 보내버리니까 잠도 못 자겠고 국정원 생활 내내 3개월 내내 잠도 못 자겠고 독방 들어가 있는데 답답해 죽겠고 축농증 때문에 고생을 너무 하셨군요. 심했어요. 아니 치료를 중간에 그래도 받으시지 그 정도 그러게. 네, 근데 그냥 놔뒀어요? 네, 냅뒀더니 코감기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심해져서 축농증이 확 와서 코가 다 막혔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머리까지 아프잖아요. 축농증. 눈알도 아프고. 네, 눈 아프고. 네. 몰랐어요. 나중에 하나원 오셔가지고 그걸 수술을 받으셨어요? 하나원 했을 때도 금방 안 가고 계속 그 꼴로 있다가 도저히 다 미치겠는 거예요. 냄새도 안 맡아지고. 그래서 의무실을 갔더니 여기서 볼 게 아니고 외래병원 나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외래병원 나갔더니 그 외래병원 선생님이 보자마자 미쳤냐고. 이 정도면 머리가 너무 아팠을 건데 어떻게 참았냐고. 오늘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짐도 안 가지고 생몸으로 왔다가 친구들이 다시 이제 들어가서 짐 가지고 나와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죠. 안성의료원에 입원해서 이제 축농 수술을 받게 되는 하나원에 계시는 기간에 축농증 수술을 했어요. 야, 한국 오시자마자 한국 수술을 받으셨네. 아주 감사히 선생님들이 너 혜택 받는 거야. 맞아요. 어떠셨어요? 한국에서 뭐 입원도 하고 수술도 받는 느낌? 북한에서는 수술 같은 거 안 받으셨죠? 저 북한에서는 병원을 잘 안 갔는데 한국에서 정말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병원 너무 좋죠.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하게 수술 받으시고. 그 수술 받았을 때 하나원에서 같은 방 쓰던 친구가 미리 탈북해서 정착한 본인 어머니를 이현희님 돌봐달라고 부탁했었다고. 그러니까 같은 방 쓰는 친구가 지금도 서울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애도 이제 엄마가 여기 먼저 와 있는 걸 모르고 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국정원 조사 받으면서 국정원 선생님이 걔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연락해서 오라고. 얼마나 놀랐어.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뭐 따라 들어갔는데 이제 한 10년 만에 헤어진 엄마를 만난 거죠. 엄마도 딸 10년 만에 보고 딸도 이제 엄마를 보고 이제 울고불고 난리해서 엄마를 만나서 이제 엄마 먼저 정착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를 해서 내 방에 있는 친구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가족이 하나도 없다. 엄마 좀 가서 한번 좀 면회 좀 봐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엄마가 이제 면회를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6인실인가에 입원을 했었는데 다들 가족이 있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나 혼자 이렇게 코에 심지 놓고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는데 면회가 아무도 없으니까. 네,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뭐 바라지도 않고 있었지만 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연락 자주 하고 지내고 있어요. 탈북민들 입원했을 때 많이 서럽다고 그 말씀하시거든요. 맞아요. 혹시 한국에 그 친척이 계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연락은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예, 연락을 안 해봤어요. 한 번 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이제 전라남도 분이시면 친척분들이 있을 법한데 국정원 조사할 때나 그럴 때 얘기 있는 것도 알았고 예전에 이제 중국을 걸쳐서 이제 북한에 살 때 중국 걸쳐서 사진도 몇 장 왔었고 그래서 전라도라는 걸 알아요. 전라도 어디서 찍었다고 이렇게 사진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나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국정원에서 혹시 찾으시겠냐? 그 찾을 방법은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굳이 안 찾겠다고 했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뭐 중국에서 이제 한 3년 살면 듣기로는 다들 돈 벌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정말 남 쳐다보기도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는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내가 찾으면 반가워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그럼요. 번 적도 없고 하니까 폐를 끼칠까 봐 그럴 수도 있었어요. 예, 그것도 나이가 있으시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요. 부담 드릴까 봐. 네, 싫었어요. 오늘까지도 연락을 안 하시고? 했어요. 그러시군요. 그렇게 하나원에서 축농증 수술도 받으셨고 인상 깊은 일에 음식도 입에 맞았고 밖에 나가서 했던 직업교육도 좋았는데 홈스테이가 너무 좋았다고 써주셨어요. 홈스테이 갔던 분이 갔던 집이 보통 교회나 성당 다니셨던 것 같아요. 성당분들 많이 하시죠. 근데 너무 차분하시고 저는 한국 분들이 여성분들은 다 이렇게 차분한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여성하셨어요. 말도 저건 재미나게 하시고 그리고 시장도 데리고 가시고 백화점 데리고 가시고 했는데 참 북한 여자랑 많이 다르구나를 많이 느꼈거든요. 너무 제가 여성하고 말도 예쁘게 하시고 순박하게 사는 가정이었는데 참 화목해 보였어요. 집이. 홈스테이 보통 가면 얼마나 머무르시나요? 그냥 1박 2일인데 하룻밤 자고 다음날 나와요. 그래도 그게 참 귀한 경험이네요. 해주신 분들 바깥 생활을 또 경험하고 나가게 되는 맞아요. 그렇구나. 일남 일녀 자녀였고 근데 되게 화목해 보였어요. 제가 보던 북한의 가정은 아빠들이 가고장적이고 목소리 톤이 다 하이톤이라고 왁짝왁짝 하는 그런 것만 보다가 그 집에 사는 게 너무 화목하다. 옹기종기 앉아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 한국 남자분들은 되게 다정하구나. 되게 여성스럽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홈스테이도 하시고 직업교육도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수업 교육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수업할 때 이제 좀 발표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역시 적극적이다. 좀 그랬어가지고 무슨 발표랑 할 때 그 6명, 5명씩 모여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뭐 이렇게 뭘 주면 이렇게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발표하세요 이런 거랑 하는데 그 발표랑 하는 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떤 주제가 나와요? 발표하라고.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를 모아줘요. 이렇게 저를 모아줘가지고 그룹으로 묶어주고 묶어줘서 이렇게 자 준비를 해서 발표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 너가 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거 뭘 하는 걸 좋아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네, 좀 적극적인 받으셨구나. 네. 그렇게 해서 하나원도 3개월 마치시고 네. 이제 졸업을 네. 하시게 되는 건데 네, 맞아. 집은 어디로 받으셨어요? 서울을 받았는데요. 네. 서울 치열하잖아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냥 추첨으로. 집이 6개인가가 나왔는데 서울이 네. 사람이 20명이 넘는 거예요. 서울 이렇게 그 신청을 한 그렇죠. 사람이. 일단 반장, 총무 이런 분들이 먼저 근데 어떻게 된 게 하실 거고. 이제 저희 총무는 원래 인천을 받고 싶어 했다고 부총무는 그 총무는 이제 서울 받았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제비뽑기? 그 로또 나오는 것처럼 공이 통 튀어나오면 이렇게 숫자하는 그걸로 해요? 네, 그걸로 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네, 거. 그래서 공 먼저 걸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공숫자 거기 걸러서 넣으면 이제 퉁 튀어나오면 이제 당첨이 되는 건데 너무 두근거리겠다. 진짜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왜 하냐면요. 다들 자기 가고 싶은 데를 다 미리 다 찍어놓고 정말 서울 떨어지면 남들이 안 간 데에 남은 거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일정이 두근두근 지방이 아니니까. 했었거든요. 네. 다행히 당첨이 되셨어요. 제일 마지막 알로 내가 나와가지고. 와, 근데 그거 진짜 되게 힘들 텐데. 진짜, 네. 예. 그래서. 6번째로? 예, 6번째로 나와서 네. 이제 서울 동대문 집을 봤죠. 동대문? 네. 아, 동네네요. 동대문 야, 한복판에. 받았어요. 첫날, 딱 졸업 첫날 어떻게 뭐부터 하셨어요? 들어간 날 이초도 안 돼. 6월 16일 날 집을 딱 바꿔 들어갔는데 비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안 그럴 줄 알았어. 제가 성격이 되게 좀 활발하고 사람들랑 이제 말도 잘 섞고 이제 우울증 뭐 그런 우울하다는 걸 못 느끼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낙천적인. 좀 낙천적인 스타일이고 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는 편이고 나는 정말로 나는 우울하지도 않고 난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비가 쫙쫙 오는 집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청소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가족분도 생각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혼자 있는데 너무 제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 정말 이불 한 채 갖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집을 쓸고 있는데 비가 오는데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쫙 변소리를 들으며 청소를 하는데 이제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런 사막에 혼자 떨어졌다는 그런 그렇겠죠. 기분이 들었어요. 나이도 28살이면 정말 어리고 혼자. 근데 이렇게 다 계속 오는 전 기간 사람이 많았고 막 북적북적한 데서 지내다가 그렇죠. 갑자기 탁 이렇게 혼자가 나와버리니까 딱 버려진 느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막한. 예, 막막한 느낌이. 아는 사람도 없겠고. 전혀 주변에. 하나도 없죠. 아무도 없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우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울하네 날씨 탓인가 싶으면서 청소하면서 혼자서 쿨쩍쿨쩍 울었던 거 울면서.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정말 이제 그래서 0부터 이제 정말 시작인 네, 거잖아요.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느꼈어요. 한 달 후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중국에서 참 편하게 있었구나 라는 거를 느낀 게 내가 살면서 내가 핸드폰비 물고 내가 세금 내고 내가 월세 내고 이게 기초생활 수급비 45만 원 나오는 걸로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예, 안 되더라고요. 중국이 아니고 동대문 자체가 서울이 집 월세가 비싼데 거기다 핸드폰 비용하면 없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이게 발전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든 배워야지 해서 이제 하나센터 끝나고 학원을 이제 등록을 해서 학원을 아침에 9시에 시작을 해서 원래는 7시에 끝나요 수업이. 근데 5시까지만 받는 거예요. 5시까지만 받으면 국가 지원되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5시까지 하고 무슨 학원 다니셨어요? 여기 미아 상거리 거기 전산회계 전산회계학원. 네. 어렵잖아요. 컴퓨터도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그쵸. 컴퓨터도 많이 안 해봤고 네. 전산회계 학원을 가신 이유는 있어요? 이제 국비 지원되는 무슨 그 카드가 있는데 시간이 다른 게 다 맞지도 않거니와 무슨 직업을 하나 잡으려면 그래도 이 정도의 자격증이 있어야지 어디 직업을 잡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첫 직업을 잘 잡아야
그래도 꾸준히 쉽게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지게 되는데 학원을 다니고 5시에 나오면 이제 집에까지 오면 7시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옷 바꿔 입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뭐 할 데 없나 싶어갖고 일을 해야 되니까. 헛부집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치킨집 같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헛부집인데 정말 손님이 많더라고요. 동대문이니까 또 무슨 체인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무작정 들어갔어요. 무작정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기도 그렇고 싶어서 사장님 계시냐 되게 남자 사장님이 나오셔서 솔직히 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북한에서 왔는데 저 알바하려고 찾아왔습니다라고 했더니 한참을 보시더니 일단 앉아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어요. 크게 놀라시지도 않네요. 네. 그러더니 어디서 왔다고요?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나 놀라셨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경상도 분이셨어요. 사투리 쓰시면서 알았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참 쉽게. 예, 너무 감사하죠. 그 거부를 안 하시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부터 매일 학원 갔다가 저녁에 허브집 알바를 하고 몇 시까지 하셨어요?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씻으면 금방 잠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드는 거죠. 씻으니까 정신이 발짱해가지고 못 자는 거예요. 그럼 또 5시쯤 되면 또 잠이 그때 오죠. 그러면 7시쯤에 또 깨나서 다시 또 씻고 다시 또 학원을 가서 그 뺑뺑이를 매일 3개월 내내 했어요. 그 뺑뺑이를. 건강 해쳐요. 건강을 해치는 거에 맞나 봐요. 얼굴 다 뒤집어져서 트러블 장난 아니게 나고 잠을 못 자가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학원을 빼먹으면 이제 그 직업훈련 수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시간이 안 맞춰지니까 그거를 또 받아야 되고. 또 공부를 못하면 자격증을 못하면 또 자격증 수당을 못하니까 또 그것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저것 계속 하다가 학원 선생님이 내가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거 아니라고. 알바를 그만두던지 학원을 좀 쉬었다 가든지 하라고 하는데 그냥 했어요. 학원은 몇 년째였어요, 그게? 아니, 3개월. 3개월만 버티면 예.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시험을 보고 다행히 붙어서 한 번에 따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전산회계 2급 자격증. 자격증. 네.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거 따고 네. 학원은 그냥 안 다니는 반면에 알바는 계속 했어요. 알바는 또 시간 늘려가지고 이제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계속 알바를 6개월 동안 하셨잖아요. 헛부집에서. 또 한국의 헛부집은 또 다르잖아요. 뭐 달라요. 힘들거나 여기가 더 힘들어요. 한국이 더 힘들어요. 뭐 어떻게 달라요? 중국은 술을 달라고 하면 그냥 맥주 병째로 그냥 주면 돼요. 중국은. 여기는 헛부집은 이거 잔으로 500잔으로 주잖아요. 잔에 옮겨서. 이거를 이렇게 3개, 4개씩 막 쥐고서 뛰어다니니까 이게 팔목이 다 시큰시큰하더라고요. 무겁죠. 예.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한국 알바생들은 안 뛰더라고요. 왜 안 뛰어요? 안 뛰어요? 나만 뛰다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제일 오래 한 것 같아. 6개월 동안. 내가 6개월 동안 알바하면서 한 대여섯 명이 왔다 갔다 계속 한 것 같아. 나만 그만두고 힘드니까. 일 잘하시나 봐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것도 근데 대단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 일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시작하면 쭉 꾸준히. 그런 것 같아요. 끝을 보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호프집에서 일을 하시다가 6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 아직 알바는 계속 하고 직업을 먹고 하고 있을 때 담당 경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이제 어디 일을 하셨어요? 제기동에 이러이러한 회사가 있는데 내가 말을 해놨다 가봐라 해서 무역회사에 입사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가니까 거기 사장님이 마침 이제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이셔가지고 좀 이제 남북 통일에 대한 걸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하는데 북한 사람 하나는 채용을 해야지라고 하시면서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간단히 보고 다음 날부터 출근을.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완전한 무슨 이제 노동 그런 건 아니고 현장직은 아니고 그냥 반사무 정도 사무일 보다가 이제 혹시 손님 그 시장통이에요. 그 양령시 제기동 양령시 한약상가 한약상가 시장 거기서 이제 녹용을 이제 러시아하고 뉴질랜드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사장님. 수출 업무 수입 업무를 그래서 보시고. 저희는 이제 녹용을
이제 생채로 이제 수입을 해오면 이제 공장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포천 쪽에. 그럼 거기서 이제 럭용 다 깎아갖고 오면 이제 사무실에 쏘는 거예요. 사장님이랑 같이 약간 작업해서 포장까지만 하는 것만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산지를 벌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러시아산인지 뉴질랜드산인지 뭐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이거를 벌줄을 눈으로 이제 확인해 벌줄을 알아야 되고 뭐 포장하고 무슨 일을 하셔도 똑부러지게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호프집 사장님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아쉬워하셨을 것 같은데 그만두냐고 일 너무 잘하셔가지고 취직했다고 했더니 그럼 어쩔 수 없지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 녹용 수출 회사에서도 오래 다니셨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냥 그러게요. 2013년까지 야, 뭘 하더라도 꾸준히 결혼을 하기 전까지 다녔다고 저는 결혼해서도 그냥 쭉 다니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신랑이 내려가서 이제 자기 매형이랑 같이 회사 하고 싶다고 하도 거짓을 부리는 통에 그냥 내려가게 된 건데 저는 안 내려갔으면 그냥 지금도 다니지 않았을까. 내려간다는 게 이제 남편이 예, 있는 경기도 화성 쪽이 집이어가지고. 예. 그렇구나. 자, 결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만나셨는지. 지인 같이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었고, 같은 탈북민. 예. 같은 탈북민이고, 저하고 9년 차이가 나고요. 그냥 오빠이신 거죠? 예. 그리고 좀 어떤 처음에는 분이 좋아서 결혼하셨어요? 이게 북한 사람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가부장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군대를 오래 갔다가 오잖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좀 푸락푸락하는 그런 특유의 성격들이 있어요. 북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되게 조용하고 말수도 좋고 되게 차분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예. 북한 남자답지 않는 면에 오히려 끌리신 거구나. 맞아요. 예. 저희 아빠가 너무 가부장적이었어가지고 제가 너무 남자다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 그래서 남자는 저렇게 조용해야지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예. 남편분은 직행으로 오셨다고? 예. 비슷한 시기에? 예. 그 누이가 먼저 저희 시누이 되는 분이 먼저 한 7, 8년 전에도 되게 오래되셨어 오신 지가. 그래서 이게 한국 분이랑 결혼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동생을 데리고 온 거죠. 예. 또 뭣도 모르고 그냥 우연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여러 번 이렇게 아는 분을 통해서 전화가 와서 밥 먹자고 하는 그거를 제가 못 지켰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학원 알바 계속 이러고 다녀서 그게 대신지를 몰랐어요. 모르고 아이고 시간이 없습니다 하다가 이제 우연히 통화가 돼서 이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하다가 그냥 사귀게 된 거죠. 그렇게 한국에 오신 지 3년 만인 2013년에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식은 하신 거죠? 예, 결혼식은 제가 일하면서 결혼식장 알아봐야 되고 막 이래서 너무 먼 곳은 못 알아보고 제기동에 이제 웨딩홀이 있는데 가끔씩 거기서 이제 뭐 행사랑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 가까운 데서 그냥 이제 웨딩식장 알아보고 이제 저 그때 다니던 회사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아빠 엄마 해주셔가지고 그러게 그 부모님 자리에 연희 씨는 여기에 가족이 없잖아요. 없어서 북한의 어머님께 얘기했어요? 결혼했다고?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이제 2달 전인가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가 잡혀서 며칠 날 결혼을 한다 그랬더니 하염없이 오시더라고요. 못 가니까 못 그 가니까. 자리에. 아이고. 지금 아드님 몇 살이시죠? 아들 지금 5살. 5살. 2015년생에. 네. 어때요? 한국에서 육아하시면서 엄마로서? 저는 제일 잘한 게 내 아들 낳은 거가 이게 제일 잘한 거고 내 편이 하나 생긴 거니까. 그렇죠. 예, 제일 좋은데 좀 어떤 때는 바쁠 때 애를 케어해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좀 엄마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쉽게 한국은 애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좀 그게 좀 제일 엄마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신다고 그러시고 요새는 연락도 잘 안 되시고 해서 좀 워낙 연세가 있으시고 또 힘든 오빠가 길이라 북한에 또 아들 두고는
엄마 지금 나이는 한국에서 많은 나이 아니다 괜찮다고 와서 엄마는 와서 그냥 집에서 애만 그냥 봐줘도 나는 정말 편하게 마음 편하게 일할 것 같은데 와달라고 해도 그러면 내가 가면 너네 오빠 어떡하냐라고 하세요. 오빠. 어떤 때는 가끔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뭐 전 그렇게 오기 싫은데 굳이 오다가 괜히 이 잘못되면 내 탓을 할까봐 그렇죠. 알았다고. 오빠는 또 가족이 있으니까 예. 그 자식들도 있겠고. 아유 그렇게 해서 또 결혼 후에는 무역회사를 그만두시고 예. 피부관리샵을 예. 또 한 4년, 5년 또 길게 운영을 하시고 개인 사업을 하신 거예요? 예, 예. 야, 이건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시누이가 이쪽에 가게를 여러 개를 이렇게 오픈을 해서 하다가 이제 저한테 그냥 주신 건 아니고 이제 권리금을 받고 저한테 팔았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꾸준히 운영을 하신 예, 거예요? 했죠. 그래서 그만두게 된 계기는 집에 아줌마 24시 상주 아줌마를 쓰면서 아이를 거리가 먼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애가 이제 말을 터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자꾸 대화를 안 해주다 보니까 애가 개월수에 비해서 말을 금방 안 트는 거예요. 그게 또 내 탓 같아 보여서 아이, 그럼 가까운 데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줌마 그만두게 하고 내가 가게를 이제 접고 집에 들어와 있으면서 애기 좀 케어하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쉬지를 않으셨대요. 8개월 차까지 일을 하시고 임신 때도 8개월까지도 계속 가게에 나갔어요. 그리고 진짜 피부 관리사로서 아니 운영만 하시고 예, 언니들이 있고 종업원이 있고 예, 제가 카운터를 계속 보는데 이게 그리고 예. 아이를 또 낳고 100일 만에 맞아요. 아이 100일 만에 또 나갔어요. 또 일을 계속 일을 하시고 거의 안 쉬신 그러니까. 거죠? 거의 못 쉬었어요. 몸 괜찮으세요? 안 상하셨어요? 별로 지금은 안 아픈데 좀 나이 먹으면 아플라. 그런데 성격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신가 답답해요. 보다. 예, 예. 뭔가 하고 싶은 뭔가 해야 돼요. 예. 야, 그래서 피부 관리샵을 운영을 하시다가 접으시고 접으시고 또 아이를 보시다가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어린이집 적응을 하면 다시 가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또 가게 보러 다니는데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또 뭐 불경 끼고 뭐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쉽게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찰나에 한 3개월, 4개월을 이제 가게 보러 다니기도 하고 뭐 하다가 쉬다가 이제 웅진 코웨이를 하게 됐는데 원래는 사무보조로 들어갔었어요. 웅진 코웨이 정수기 회사. 예, 예. 여기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이게 그 인터넷 구인 광고 사이트를 들어가서 직접 찾으셨구나. 예, 찾아서 내가 아기를 케어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으려니까 딱히 없어요. 정말로. 정말 없고 요새 최저 시급이 뭐요 하면서 너무 없어졌어요. 일할 자리가. 예, 그래서 사무보조가 있는데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월급은 작아도 일단은 집에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그 시간에 뭐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갔는데 사무보조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영업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영업 쪽을 이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예, 웅진 코웨이는 이제 원래 정년 퇴직이 없이 이제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가 있는 그렇죠. 일인데 이제 영업도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내가 원하면 관리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팀장 달고 국장까지 가면 이제 판매 코드가 사라지고 관리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국장이나 이제 본부장을 하고 싶은 마음에 예. 근데 사무보조 하면 계속 사무보조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없이.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어떻게 보면 야, 참 열심히 정말 사시네요. 진취적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계속 위를 목표로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도 웅진 코웨이만 10년 넘게 매달 오시는 관리해주신 코디 계시잖아요. 코디분이랑 맨날 차 한잔하고 여자들이 일하기 최고의 회사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정년직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즐겁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웅진 코웨이 영업팀장 지금 6개월 차. 6개월 차 영업팀장님으로 3개월 만에 팀장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많이 뭐 고객을 확보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저희 사무실 분위기가 그런 게 있어요.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성실한 면을 많이 보고 이제 그 웅진코에의 큰 게 그런 게 있어요. 내 식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 식구들랑 다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입사를 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말이 그게 있어요. 수석국장님이 저보고 연희야 네가 사무실에 오니까 사무실이 환해졌다? 이 말을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 예, 다들 어떻게 아세요? 북한에서 왔다는 네, 아세요. 아시고. 저는 어디 가도 거짓말을 안 해서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 얘기를 해서 우리 사무실에 북한 여자가 와서 팀장하는 거 너밖에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좋으신 분들 예, 그래서 참. 저는 국장도 하고 싶고 본부장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뭐 많이 성실한 부분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방송 보시는 분이 연희 씨를 통해서 정수기나 미대를 설치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 안산 지역이죠 지금. 안산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지 가능한가요? 다 가능합니다. 어머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 뭐 이연희 씨 소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웅진코웨이 가까운 곳으로 전화해서?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뭐 직접 연락을 하는 게 더 낫나요? 그렇죠. 혹시 연락 주십시오. 제작진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님 꼭 국장님으로 만들어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영업팀장님이시고요. 네. 야, 그 외에도 요양보호사, 보험설계사, 면허증도 그렇고 많이 따셨네요.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앞으로 자격증 딸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대학을 처음에 나왔을 때 2년제라도 갈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구의 받침도 없이 뒷바라지 하는 사람도 없이 내가 2년제를 무조건 2년 만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괜히 이 나이에 시간 낭비해서 30대가 훌쩍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거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 돈 못 벌면 집에 어떻게 돈을 보내주지라 전화가 오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을 포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배우고 싶은 게 자꾸 있으니까 자격증이라도 자꾸 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자격증 따는 그 재미가 들려서 계속 뭘 따는 거예요. 자격증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재미있다고. 재밌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미래 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하고 싶은 일은 웅진코웨이 국장까지 하고 싶으면 아까 말씀하셨고요. 국장님. 통일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은 웅진코웨이를 북한에 가져가고 싶은 정수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음. 어떤 걸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건가요? 장난 아니십니다. 지금 북한도 지금 이제 재래식 변기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같은 한국 같은 변기를 다 쓰실 거잖아요. 통일되면. 그러면 비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북한에 정수기 없이 지금 물을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수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질도 점점 안 좋아지고 옛날하고 달라서 북한이라고 오염이 안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국내에서도 알아주는 웅진코웨이를 북한에 가져가면 얼마 잘 팔리겠어요. 그래서 지점을 하나를 내고 싶어요. 북한에. 어디에 지점 내고 싶으세요? 원산에 평양도 내야죠. 원산에 내서 지금 북한에서도 원산 되게 많이 이렇게 끓이고 한다는데 거기도 웅진코웨이라고 간판 크게 걸어서 지점 하나 내고 싶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탈북민들 정수기 너무 좋아하세요. 저도 탈북 코디 그 도우미를 했는데 정수기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24시간 마시는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다는 여름에는 얼음 나오니까 갈 일이 없고 너무 좋잖아요. 야, 여기서 통일되면 하는 일 웅진코웨이 원산 지점 정말 가장 구체적인 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국 정착하신 지 9년 차, 곧 있으면 10년 차시잖아요. 탈북자 후배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여기 금방 와서 들었던 말 중에 북한 사람들은 일을 오래 길게 하지 않더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발 이제 오래 하면 어디든 가면 프로가 되고 어디든 가든 인정을 받으니까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 쉽게 돈 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이 와서 쉽게 돈 버는 쪽으로 가면 나중에는 꼭 후회하니까 쉽게 벌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한 직업에 오래 정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고 좀 네. 봉사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이야, 내년이면 10년, 역시 10년 사신 분들은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꾸준히 해야 된다. 프로가 돼야 된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아까 잠깐 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기타 부분에서 이제 한국 정착하면서 가장 용기가 돼준 한국분의 기타 부분에 질문이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이제 무역회사 사장님 잠깐 말씀해 예, 주셨죠? 예. 결혼식 때 너무 네. 감사한 분이고, 예. 항상 지금도 가끔씩 전화 오셔서 그래요. 잘 지내냐? 다 사람이 사는 거는 요 모양 연명들이 사는 거니까 내가 너무 나는 이래서 너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너보다 힘든 사람들도 많다고 너만 힘든 게 아니고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왜 이렇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가끔씩 전화 오시면 아빠 같기도 하고 예, 너무 좋으시거든요. 너무 감사하네요. 예. 든든하겠어요. 좋으신 분 참 주변에 많이 두신 것 같아요. 제일 감사한 게 그분들의 자녀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아직 출가를 한 명도 하지 않아서 결혼식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으시는 분이 이렇게 머리 올리시고 한복 입으시고 저 결혼식 해주시는데 정말 좀 뭉클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보답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앞으로 보답할 예. 기회가 많겠죠. 네. 여기서 열심히 사시는 모습 그 자체가 보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착실하게 정착하시는 진짜 본이 되는 분이신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출연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예, 오늘 맞아요. 벌써 2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유, 예. 예. 마지막에 이제 출연 소감 어떠셨어요? 오늘 살아온 길 뒤돌아보면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가끔씩 잊고 살았던 그런 추억들이고 기억들인데 가끔 이런 자리를 이렇게 통해서 얘기를 하면 그때 기억들이 새록새록 또 생각도 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불러주시면 또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좀 속이 시원하세요?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면 속 시원해요. 네. 솔직히. 예. 확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끔씩은 좀 답답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이라고 하셨지만 참 외로움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도 쓰셨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연희 씨 이제 10년이니까 뭐 탈북 선배죠. 앞으로도 뭐 여태까지 살아오신 거 보니까 정말 꾸준함과 노력파, 네, 도전 정신 대단하신 것 같고 많은 탈북민들의 모범이 되시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정착 사례. 저희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유. 그래도 앞으로 뭐 힘들 때 넘어질 때 연희 씨가 보고 힘이 되는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따뜻한 응원 말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탈탈탈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이연희님 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